자, 기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처리 기사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험장에 가면 운영체제 과목은 41번부터 시작되죠. 자, 운영체제 과목 어떤 과목입니까? 자,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해서 운영체제는 기출에서 출제 범위가 80% 이상인 과목입니다. 자, 고득점 과목이에요. 그런데 왜 데이터베이스 1과목 할 때는 쉬운 게 운영체제 공부할 때는 어렵다고 느껴지는 걸까요? 자, 문제는 뭐냐면 운영체제에 들어가 있는 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다른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더하기 빼기 나누기가 아주 큰 수나 복잡한 소수에 대한 계산을 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이 좀 그래도 계산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자, 운영체제 열심히 하면 오히려 데이터베이스보다도 더 고득점 맞고 좀 안정적으로 출제 범위를 가지고 있는 과목입니다. 2005년이라도 마찬가지로 기출문제 충실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위에 연도 분석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반복되는 텀이 너무 자주이다 보니까 연도 분석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중간중간에 제가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41번. 자, 시험장에 가면은 한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한 40분 정도 되면 세 번째 과목 만날 텐데요. 자, 그래도 약간 좀 지루할 틈을 타서 운영체제 열심히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운영체제란 이 문제는 운영체제와 관련된 문제인데 운영체제의 기본 문제는 20문제 중에서 2문제 나와요. 그죠? 먼저 운영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나왔습니다. 이 문제 기출됐던 적 있습니다. 동일하게. 그리고 매번 답은 정말 저 아직 문제 안 읽었죠? 3번이에요. 자, 볼게요. 운영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운영체제는 여러 사람이 다중응용 프로그램 환경하에서 현재의 자원의 현재 상태를 파악해서 잘 나눠 쓰는 거를 계획하는 걸 운영체제가 담당합니다. 자, 맞습니다. 운영체제의 역할. 자, 그러면 이 자원이라는 게 뭐예요? CPU 메모리, 기억장치, 입출력장치를 자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리를 해요. 이 관리라는 게 뭐예요? 스케줄링, 그쵸? 계획. 자, 그 다음에 3번이 답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죠? 종류가 이렇게 운영체제의 종류로서는 매크로 프로세서, 전처리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셈블러, 컴파일러 등이 있다. 자, 이게 어정쩡하게 틀린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전처리기, 어셈블러, 컴파일러. 어셈블러, 컴파일러는 번역기예요. 자, 이 정확한 해답은 만약에 이걸 맞는다라고 하면 운영체제가 아니고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얘기를 하셔야 정확합니다. 자, 시스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아시죠? 그 중에서 여러분 운영체제와 같은 시스템 소프트웨어 종류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시스템 소프트웨어 운영체제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입출력 장치와 사용자 프로그램을 제어한다. 컨트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뭐? OS, 오퍼레이팅 시스템입니다. 운영체제. 자, 42번. 최근 들어서 이렇게 박스 한 5줄에서 6줄 설명이 들어가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자, 이게 무슨 스타일? 기사 스타일 문제예요. 시험지 지면이 좀 넓어졌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운영체제의 성능평가. 아, 어떤 운영체제가 성능이 좋은 거야? 이걸 따질 때의 기준이 보통 4가지. 주기준이 4가지예요. 자, 좀 더 다른 부수적인 요인이 있는데 여기서 성능평가 요인 4가지. 예전에는 제가 관연도 기출에 너무 오래된 10년 된 문제 보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예전에는 이런 문제가 똑같이 나왔어요. 하지만 그때는 1, 2, 3, 4 중에 틀린 거 하나 끼고 물었고 최근에 이렇게 설명하면서 문제에 접근하기 때문에 문제가 5년 넘어가면 최근 5년 넘어가고 10년 정도 되면 아무리 출제 범위가 똑같아도 문제 스타일이 좀 달라요. 설명되는 용어들. 그래서 여러분한테 권장드리는 건 3년치예요. 3년치. 왜냐하면 용어의 그 가용 범위, 그렇죠? 최근 부르는 용어 똑같은 개념, 그렇죠? 상에서도 시험에서 언급되는 것 때문에 그렇고요. 아, 나는 3년 봤는데 너무 불안해요 하시는 분들 있죠? 5년까지. 그 앞에 보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 앞에서 그렇죠? 10년치, 20년치 전에, 그러니까 10년 전에 문제가 많이 나왔다고 한들 평균적으로 한들 그건 옛날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자, 기출문제 분석은 최근 3년에서 5년 정도 분석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옛날에 솔직히 말해서 정보처리 기사 시험 문제는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그죠? 예, 시험은 시험 수준에 맞게 공부하셔야 맞습니다. 그죠? 예,
자, 그럼 너무 앞에 거 보지 마세요. 앞에 분석하는 건 제대로 분석되지 않은 기출문제예요. 자, 그러면 영어 나오니까 여러분 기가 죽겠지만 기출문제 보시면 그 영어가 그 영어입니다. 영어 잘하는 거랑 상관없어요. 운영체제 성능평가 기준은 몇 가지? 4가지 한글로 적혀져 있고 영어로 보기 나왔습니다. 이건 설명, 그렇죠? 이건 제가 적어드린 거 이건 뭐야? 시험지. 자, 그러면 뭐 처리 능력, 사용 가능도, 반환 시간, 신뢰도를 따집니다. 자, 뭐예요? 시간은 짧으면 좋고요. 나머지는 다 능력이 좋으면 훌륭한 운영체제이다가 성능평가 기준. 자, 뜨르프 처리 능력이에요. 처리 능력. 제한된 시간 내에 많이 처리됐으면 좋겠고요. 타임 나오면 턴어라운드 타임 뭐예요? 찍고 돌아오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짧고, 자, 얘 뭐예요? 이용 가능도, 사용 가능도예요. 가능도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죠. 아니, 이 교실에 프린터 한 대보다는 5대가 좋은 거죠. 자,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뢰롭다. 자, 그러면 문제 읽게요. 자, 이것은 컴퓨터 시스템 내에 한정된 각종 자원을 여러 사용자가 요구할 때 어느 정도 빨리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낸다. 시간은 아니겠네요. 자, 그러면 이는 자, 이거 제가 밑줄 안 그었는데 일부러 자, 얘가 거죠. 사용 가능한 하드웨어 내 자원수나 다중 프로그래밍 정도 등의 요소가 좌우되는 거래요. 같은 종류의 자원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높아진대요. 뭐요? 사용 가능도 해서 2번 답 넘어갑니다. 자, 43번. 자, 운영체제 발전하고 있죠? 자, 네트워크상에서 운영체제가 자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왜요? 자, 그래서 43번 들어갑니다. 문제 심플하게 있는 건 심플하게 보세요. 간단하게 보시고 설명은 설명대로 꼼꼼히 보세요. 계산은 정확히. 그렇죠? 자, 43번. 분산 운영체제 나누어서. 분산 운영체제를 여러분이 경험은 못 해보셨지만 분산, 나눠서 일 처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거를 요즘 쓸까요? 라고 했을 때 좋은 점이 있으니까. 거리가 먼 것은 좋은 점이 아니고 단점 얘기하는 거죠. 자원 공유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없어도 나눠져 있는 저 시스템 내에서 있으니까 자, 신뢰로 증가하니까. 여기서 말하는 신뢰성이란 뭐냐면 내가 망가져도 일을 나눠서 하면 저쪽이 내 일을 해준다. 그래서 고장률과 관련된 거예요. 고장률이 낮으면 신뢰성이 증가해요. 분산 운영체제에서는 그걸 커버해 주니까. 자, 분산 운영체제의 부분 사이트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이트들이 연결됐을 때 고장이 되면 다른 사이트들이 일을 대신해줘요. 업무 분담을 다시 해요. 자, 연산 속도 향상 아무래도 더 빠르겠죠. 여러 개가 돌아가니까. 자, 보안성 향상 시켜야만 한다. 이러면 맞아요, 여러분. 분산 운영체제를 도입했을 때 보안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여서 보안에 어려움이 있다. 이 얘기는 맞지만 향상되진 않았죠. 왜냐하면 내부 시스템만 보안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 그죠? 보안한다는 건 힘든 일이니까. 이게 한국말이기 때문에 좀 헷갈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다 좋은 얘기 같지만 보안성에 힘써야 한다. 그러면 맞지만 취지잖아요. 보안성은 도입하고 그 이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문제. 자, 갑니다. 자, 그러면 정말 공부 안 하고 기출문제만 보고 간다. 그럼 암기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죠. 그럴 때 이런 문제입니다. 은행과 알고리즘 하면 정말 다른 거 뭔지 몰라도 회피, 어버이던스 해서 영어도 알고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은행과 알고리즘과 같이 자, 이 문제는 뭐냐면 데드락이라는 교착 상태와 관련된 문제예요. 데드락이 뭐예요? 락이에요, 락.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두 개가 걸린 상태예요. 정지 상태. 그죠? 아무것도 못하고 서로 눈치 보는 상태인데 나쁘죠?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연구, 해결 방법이에요. 해결. 자, 이 문제 4가지니까 맨날 나와요. 그렇죠? 근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원과 관련해서 은행과 알고리즘을 도입해서 회피하는 방법. 이게 시험 문제의 4가지 중 최근 들어서는 제일 많이 나와요. 그냥 은행과 알고리즘. 자, 당연히 알고리즘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자, 교착 상태의 4가지 방법.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 교착 상태의 필요 충분 조건이 예전에는 많이 나왔는데 이게 나쁜 거니까 솔루션, 해결을 하자라는 취지로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해결 방법 4가지가 더 많이 나옵니다. 자, 어떻게? 4가지 중 틀린 거 하나 끼고 나오거나 지금처럼 은행과 알고리즘을
많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자, 예방, 회피, 발견, 회복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4가지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도록 하는 게 예방. 회피는 뭐냐면 자원을 잘, 그쵸, 적절하게 피해가지고 은행과 알고리즘 이용해가지고 분배하면 피할 수도 있겠다. 자, 발견은 뭐냐면 인정해요. 발견할 수도, 자, 교착 상태는 일어날 수도 있는데 빨리 발견하자 이거예요.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회복은 빨리 고쳐야죠. 그죠? 하나를 종료시키던 어떻게 자원 분배를 하던 해서 44번은 뭔지 몰라도 은행 회피. 그쵸? 자, 그러면 문제가 명확하게 출제 비중을 나누고 있는 게 운영체제예요. 자, 운영체제 20문제 중에서 유닉스 문제는 한 문제, 두 문제 야금야금 늘더니 3문제까지 나오고 있어요. 평균 3문제라고 얘기하고요. 자, 2문제가 가장 적절합니다. 운영체제와 관련해서 유닉스 문제입니다. 유닉스 몇 문제? 20문제 중에 2문제 이상, 3문제까지. 자, 그럼 운영체제가 전반적으로 뭔지 운영체제의 실제 중에서 유닉스라고 읽어요, 여러분. 유닉스. 윈도우 같은 건데 여러분이 써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죠. 자, 옳지 않은 것은 뭔지 볼게요. 하나 이상의 작업에 대하여 백그라운드에서도 수행이 가능하다. 어떤 작업이 뒷단에서도 돌아가고 전단에서도 돌아간다. 그죠? 네, 프론트와 백 둘 다 돌아갑니다.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갑니다. 백그라운드에서 돌릴 수 있는 명령어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멀티태스킹. 여러 가지 이 일은 지원하여. 맞아요. 이게 최근 들어서 기사의 문제 스타일인데 지문에서 반 맞고 반 틀리는 거. 그렇죠? 네, 그래서 꼼꼼히 읽어주세요. 멀티태스킹 지원하고요. 멀티 유저, 여러 사람, 다중 작업과 프로그래밍과 다중 사용 지원합니다. 그렇죠? 자, 다음 2번. 자, 트리 구조의 파일 시스템을 갖는다. 계층적 파일 시스템 갖는다. 이식성이 높으며 장치 간의 호환성이 높다. 자, 유닉스는 잘 모르시지만 C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80, 90%가 명령어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식성이 높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45번은 2번이 틀렸어요. 반 맞고 반 틀렸어요. 자, 46번. 자, 다중 처리기. 자, 잘 볼게요. 다중 처리기. 다중 처리가 아니고 기죠. 처리하는 놈. 이를 뭐예요? 멀티 프로세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CPU가 여러 개인 거. 그죠? 네. 자, 그러면 이 운영체제 구성에서 주종, 마스터 슬레이브가 뭐예요? 주인과 종속 관계죠? 그렇죠? 네, 가불인가요? 자, 처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주는 하나고요. 그렇죠? 종이 여러 개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주 프로세서 고장 나면 전체가 어때요? 작동 안 하죠, 여러분. 멈춰요. 그렇죠? 네. 주가 고장 나면 다 멈춘다. 자, 비대칭 구조죠. 공평하지 않다라는 거죠, 대칭. 그죠? 주가 종을 종속 관계에 둔다. 주 종이에요, 종. 자, 그러면 종 프로세서 입출력 발생 시. 종 프로세서는 입출력이 발생하면 주 프로세서에게 서비스를 요청한다. 왜 비대칭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입출력에 대해서 종은 자격이 없어요.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주한테 얘기해요. 그죠? 자, 주 프로세서는 운영체제를 수행한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장나면 멈춰요. 자, 그러면 주종 처리기와 관련해서 하나의 프로세스를 주로 그리고 나머지. 그러니까 비대칭이죠. 1대 N. 그죠? 종이 많아요. 자, 주와 종의 차이는 이거예요. 주에는 운영체제 돌아가고요. 입출력과 연산하고요. 종은요. 연산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입출력 발생하면 종한테 알려요. 자, 그래서 맨날 이런 표현 나와요. 그죠? 자, 그러면 시스템 전체 멈춘다는 것도 자주 매번 답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운영체제 목적. 자, 이게 뭐예요? 운영체제란과 관련된 문제죠. 3문제 나왔네요. 20문제 중에. 자, 2005년도 1회는 전자계산기 구조가 난이도가 좀 있어서 과락이 좀 경험하신 분이 있을 수 있고 다른 과목은 정말 평이했어요. 그죠? 2014년도 1년치만 보고 시험 갔어도 평이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그렇게 그쵸? 조금 공부하고 가시면 안 돼요. 과락, 불안. 과락이라 불안하단 말이죠. 문제는 뭐냐면 저희는 필기 붙고 실기 한 방에 붙어야 되기 때문에 필기도 어느 정도 학습을 하시면 나중에 실기 때 많이 든든한 지원이 됩니다. 자, 갑니다, 여러분. 자, 운영체제 목적 아닌 것은 자, 앞에서
설명 분명히 했습니다. 트루풋 영어로 나왔죠. 처리 능력 향상. 아까는 목적이 아니고 평가 기준이었죠. 그 얘기예요. 사용 가능도. 아까는 영어였죠. availability. 이게 답이었죠. 반환 시간, turnaround time. 자, 뭔지 몰라도 맞겠다. 시간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최소화, 신뢰도 향상. 답 몇 번? 2번. 자, 너무 효자 과목이죠, 운영체제. 자, 그러면 갑니다. 48번. 자, 보안 유지 방식 중 보안과 관련해서 묻고 싶었던 거예요. 그죠? 이 문제는 약간 범주를 다르게 해서 나온 문제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기존에 이런 문제가 나오긴 나왔었는데, 그렇죠? 네, 보기가 좀 낯설게 나왔네요. 자, 보안 유지 방식 중, 자, 이게 명확해요.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작업. 권한 있는 사용자에게는 시스템 접근하는 방식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정보를 관리하고 접근할 때 사용자 신원 확인하는 건 사용자 신원 인터페이스 보안을 얘기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보안. 실제 보안은 이렇게 외부 보안, 내부 보안, 사용자 인터페이스 보안해서 세 가지로 보안을 구별을 해요. 자, 외부 보안은 정말 이 시설 보안과 운영 보안으로 나누긴 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불법 침입이나 천재지변, 지진 났어요. 홍수 났어요. 그런 걸로부터 어떻게 대비할지 그런 거죠. 그렇죠? 내부 보안은 내장된 보안 기능을 통해 신뢰성을 유지하고 시스템을 보호하는 거. 외부로부터 내부적인 측면에서 좀 보강하는 거예요. 자, 얘는 뭡니까? 사용자 신원 확인해서 절차 통해서 불법 침입 체크, 보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구성은 좀 그렇게 뭐 자주 나왔던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충분히 보안 공부 관련해서 슬라이드 보셨고 문제 맞추실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나올 게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매회 한 문제 나오고 있어요. 지금 3년치 계속. 자, 메모리 관리 기법 중 여기서 말하는 메모리는 주기억장치예요. 자, 주기억장치 관리 기법 중 월스트핏의 방법을 사용할 경우 10K 프로그램은 어디에 들어갈까? 이겁니다. 할당되는가? 자, 메모리가 그쵸? 제한된 공간인데 이거는 혼자 쓰는 게 아니죠? 근데 외부에서 10K 프로그램이 여기에 그죠? 네. 사용이 돼야 실행이 된답니다. 자, 메모리가 할당받아야 실행이 돼요. 메모리는 근데 이 메모리 영역 번호예요. 1번, 2번, 3번. 메모리 크기를 보시면 되고요. 아, 요렇게 테이블 구성한 건 좀 처음이에요. in-use. 자, 여러분 뭐예요? 비어있는 공간. 빈 공간이라고 한글로 적다가 in-use라고 적은 것 뿐이에요. in-use는 사용 중. 너무 쉬운데, 그쵸? 즉, 이 공간과 이 공간에는 못 들어가. 그러면 8K, 12K, 16K 중에서 10K는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가? 인데, 자, 월스트 핏이에요. 자, 이렇게 메모리 할당, 주기억장치 할당과 관련해서 세 가지 방법 뭐가 있다고요? 퍼스트, 피트. 제일 처음에, 그쵸? 제일 처음에 빈 공간 들어가기.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반대인 베스트 피트. 배치 전략이죠, 이게. 월스트 피트. 내 프로그램을 어디에 배치하실 것인가 고민을 해보자. 배치 전략. 주기억장치에. 어디에요, 어디에? 그쵸? 배치 전략의 관점은 어디에? 시험 문제 매번 나왔죠? 네. 퍼스트, 최초 적합. 최고, 최적, 최고로 적합한. 아유, 최악. 왜 최악에 넣을까요? 자, 월스트 핏입니다. 시험 문제는. 자, 10K가 들어가고 내부 단편화 공간이 가장 큰 공간. 그러니까 쪼개지고 남는 공간이 제일 큰 거. 그거 내부 단편화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10K가 들어가면 여기는 아예 못 들어가. 그렇죠? 네. 그럼 여기 아니면 여기네. 찍어도 잘 찍으셔야죠. 어떻게? 2번 아니면 4번. 예. 2번 아니면 5번이죠. 5번. 그렇죠? 네. 자, 5번. 자, 그럼 2번 아니면 5번. 2번 아니면 5번이네. 자, 그러면 여기일까요? 여기일까요? 자, 10이 들어가고 빼기 10 하면 뭐가 남아요? 2. 자, 빼기 10 하면 뭐가 남아요? 6. 자, 제일 큰 공간이 뭐예요? 여기 5번이네요. 동그라미 4번.
됐죠? 자, 만약에 이 문제를 두고 굳이 얘기를 하자면 지금 넘버 5번이 최악이고 최초는 뭐예요? 넘버 2. 최적도 2번이네요. 그렇죠? 네. 자, 시험 문제는 이렇게 뭐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고 저렇게 최악하면 나옵니다. 자, 50번 갑니다. HRN도 예전에는 HRN의 공식이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테이블 주고 계산하라는 문제가 최근 들어서 안 나온 애가 이상한 거예요. 매회 한 문제 나오고요. 1년이 3번이면 2번 이상 나와요. 2번은 꼭 나온다는 뜻이죠. 1회차 나왔고요. 네, 자 볼게요. HRN 얘는 뭡니까? 뭔지 우리가 운영체제는 항상 좀 생각을 해보자 그랬죠. 프로세서 관리, 그죠? 네, 프로세스 스케줄링 기법이에요. 프로세스 스케줄링 기법 중에서 얘는 뭐예요? 선점, 비선점. 선점, 비선점. 얘는 비선점이에요. 비선점이라는 건 우선순위 딱 정하면 그 순서대로 끝까지 간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입력된 작업이 다음과 같다. CPU 이용하려면 이만큼 이용해야 된다. 자, 가장 높은 순서. 자, 이 문제의 스토리를 얘기해 드릴게요. 숫자가 2005년 1회차 정말 너무 했습니다. 너무 쉬웠다는 거죠. 예전에는 나누면 소수점이 떨어지게 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아니에요. 딱 떨어지게 나왔던 문제 2005년 1회예요. 왜 이렇게 쉽게 냈을까요, 여러분? 자, 볼게요. 자, 그러면 우선순위와 관련해서 어떻게 HR에는 우선순위 공식이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공식. 예전엔 이거 자체가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근데 요즘은 안 나와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앞에 가로를 친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죠? 자, 뭐냐면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기다린 시간에 대한 반영을 하겠다. 그죠? 서비스 시간이라고 하는 실행 시간이 있는데 서비스 시간만 가지고 우선순위를 빨리 할지 늦게 할지를 정하지 말고 거기에 뭐요? 대기 시간. 기다린 시간. CPU 이용하려고 대기 시간. 또 반영을 한번 해보자. 이게 HRN 공식의 핵심이에요. 자, 얘는 당연히 분모니까 가로 먼저 하셔서 더해주시고 나눠주시고. 자, 그러면 얘 A부터 뭐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여러분 더하기 빼기 잘 하시잖아요. 나누기도 있네. 해볼까요? 자, 대기 시간 더하기 서비스 시간 나누기 뭐? 대기 시간. 자, 갑니다. A. 자, 그러면 40 더하기 20 나누기 서비스 시간. 서비스 시간으로 나눠주셔야죠. 서비스. 자, 20. 됐었어요. 자, 그러면 20 더하기 20 나누기 20 하시면 되죠. 자, 70 더하기 10 나누기 10. 숫자가 정말 간단해졌어요. 이거 너무 했어요. 그렇죠? 30. 제일 간단했던 문제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던 적 없는데 정말 간단하게 나왔어요. 자, 그냥 됩니다. 자, 40 더하기 20은 뭐? 60. 60 나누기 2는 3. 맞지요? 여러분 천천히 해보세요. 그죠? 네. 자, 그러면 20 더하기 20은 40 나누기 20은 뭡니까? 2. 자, 80 나누기 10은 8. 저 150 나누기 3은 5. 맞습니까?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잊지 마세요. 자, 이건 달리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 값이 높으면 가장 먼저 되는 거예요. 자, 우선순위 값이 얘가 제일 높죠. 얘가 1등이에요. 1등. 먼저. 달리기가 아니에요. 숫자 작은 게 1등이 아니에요. 그래서 큰 거 순으로 한번 나열했더니 1등, 2등, 3등, 4등 순으로 계산하면 되겠다. 즉 뭐예요? C가 시작인 거죠. 다른 거 안 따져도 C가 제일 먼저인 건 동그라미 3번. 그죠? 네. 자, 그래서 HRN 비선점 스케줄링 방식입니다. 자, 계산 문제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51번 딱 반입니다. 자, 51번 정말 계산 문제라고 하기에는 이것도 쉬워졌어요. 난이도. 그죠? 특히나 이 문제. 자, 이 문제는 디스크 스케줄링 문제예요. 디스크 스케줄링. 디스크를 어떻게 계획해가지고 방문할 거니? 트랙의 방문 순서를 얘기하는 디스크 스케줄링 문제인데 자, 이 문제 매번 나오고 있어요. SSTF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문제 너무 웃겼던 게 이번 시험에서 뭐가 웃겼냐면 이 문제 그냥 쉬운 문제거든요. 그런데 공단에서 처음에 답할 때 오답을 갖다가 알려줘가지고 정정했었어요. 이거는 정확하게 계속 풀어드렸습니다. 헷갈릴 거 없습니다. 자, 디스크 스케줄링에서 SSTF 지겹죠? 자, ST가 뭐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시크 타임이라 그랬죠? 시크 타임은 뭐예요? 트랙에 접근. 가장 가까운 shortest. 가장 내가 지금 있는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트랙 위치를 먼저 방문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문제에서 이 정보 처리 기사가 이게 문제예요. 자, 현재 헤드 위치 알려줬습니다. 나 지금 50번에 있는데 근데 트랙 0번지 방향으로 이동 중이었다. 이 표현 없어도 되는데 나왔습니다. 왜? SSTF니까. 디스크의 대기 큐에 다음과 같은 순서의 액세스 요청이 대기 중일 때, 즉 얘네를 다 방문을 해야 돼요. 트랙 번호예요, 트랙 번호. 방문해야 할 트랙 번호. 그럼 무슨 순서대로 방문할 거냐 이거예요. SSTF 스케줄링을 사용하여 모든 처리를 완료하려고 한다. 가장 먼저 처리되는 트랙은, 즉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트랙은 이거예요.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트랙은 이거 찾아내면 돼요. 50에서 다 빼주세요. 거리죠, 거리. 그죠? 예. 자, 단 트랙 가장 안쪽은 0번, 가장 바깥쪽은 200번이다. 이런 지시사항 없었거든요. 근데 괜히 문제를 자세하게 한 거예요. 자, SSTF는 현재의 트랙 위치가 중요한 거고요. 지금 여기서 트랙의 방향은 스캔, 룩 이런 것들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 알고리즘과 무관한 단서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입니다. SSTF는 현재에서 탐색거리가 가장 짧은 거 요청하는 기법. 그래서 뭐예요? 현재. 이게 중요해요. 현재 위치. 엉뚱한 해설 달린 거 보지 마세요. 네, 얘가 제일 정확합니다. SSTF. Shortest Seek Time First. 자, 그러면 볼게요. 원래는 앞에 100에서부터 200까지 그리고 쭉 나열하고 이쁘게 따져주시면 돼요. 하지만 이 문제를 푸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뭐냐? 50일 기준으로 가장 근처에 있는 거 2개를 찍고, 그렇죠? 네, 누가 더 가까운지. 55와 51. 자, 52. 누가 더 가깝겠습니까? 50과 기반해서. 얘는 5 떨어졌고요. 얘는 1 떨어졌네? 그럼 누구 먼저 가겠어요? 51번 가죠. 그래서 답 3번. SSTF 정의를 정확하게 아시면 할 수 있었던 쉬운 문제. 공단이 답을 잘못 얘기해줬어요. 답은 3번입니다. 나중에 정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52번. 자, 유닉스 몇 문제? 2문제에서 3문제. 두 번째 보는 유닉스. 자, 정말 쉽게 나온 유닉스예요. 자, 유닉스 시스템은 주로 3가지에 대해서 물어봐요. 유닉스 시스템은 3가지로 구성되는데 커널, 핵심이 있고요. 쉘이라는 번역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틸리티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커널 아니면 쉘이에요. 자, 커널이라는 건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기능인데 그렇지 않은 것은 이게 유닉스의 핵심 운영체제의 기능 얘기하는 거예요. 프로세스라는 걸 관리하고요. 맞고요. 입출력 관리하고 기억장치 관리하고 언어 해석해, 명령어 해석해. 이거는 뭐예요? 쉘 프로그램. 쉘 번역기가 해요. 쉘, 그쵸? 명령어 해석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닉스의 중심부, 그쵸? 그래서 대부분 시스템 자원을 관리하는 기능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유틸리티는 사용자 편의를 위한 프로그램, 응용 프로그램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 툴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럼 52번. 답은 4번이에요. 자, 라운드 로빈. 뭔지 몰라도 이 단어 뭐예요? 둥글게 둥글게죠. 그죠? 둥글게 둥글게 공평하게 시간을 나눠가면서 선점. 자, CPU. 그렇죠? CPU 프로세스와 관련해서 그죠? 할당 알고리즘이에요. CPU 어떻게 쓸지. 그렇죠? 프로세스 스케줄링이에요. 스케줄링 알고리즘. 근데 그 중에서도 얘는 라운드 로빈은 뭐예요? 선점. 돌아가면서. 그래서 타임 슬라이스라는 게 있어요. 제한된 시간만 이용하고 그 다음 패스. 공평하죠? 자, 그쵸? 그러면 스케줄링에 대한 설명.
보통은 계산 문제가 자꾸 나왔는데 계산 문제가 너무 번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으로 바뀐 지 오래됐어요. 자, 타임 슬라이스가 작을 경우 5초가 아니고 3초 이용하려면 정말 짧게 이용하고 나가야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왔다 나갔다 문맥 교환, 컨텍스트 스위칭이 자주 일어나요. 시간을 좀 길게 주지 왜 이렇게 쫓겨내? 그 얘기하는 거예요. 타임 쉐어링, 시 분할 시스템을 위해 고안된 방식이다. 맞아요. 자, FC, FS 뭐예요? 피포. 먼저 들어오는 게 먼저 나가는데, 그쵸? 선점 형태로 변경한 기법이다. 맞아요. 그죠? 피포 자체는 비선점이에요. 똑같아요. first come, first 서비스. 이게 비선점인데, 그럼 너무 짧게 이용하는데 오래 기다려야 돼. 그래서 조금 공평성을 주려고 FC, FS를 선점으로 변경한 게 뭐라고요? 라운드 로빈이에요. 그쵸? 자, 그럼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문제 구성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긴 한데 우선순위 알고리즘 아니잖아. 우선순위는 앞에서 문제 배웠죠. 뭐예요? 제가 아까 여기 서비스 시간 이거 잘못 적었잖아요. 말하고 대기 시간, 서비스 시간을 서비스 시간으로 나눠 계산 처리한다. 이게 뭐예요? HRN 알고리즘이죠. 우선순위, 스케줄링, 알고리즘. 얘는 비선점이에요. 우선순위 한 번 받으면 그거 순서대로. 시간이랑 상관없어요. 시간 할당량. 타임 슬라이스는 뭐예요? 시간 할당량 얘기하는 거예요. 답은 4번. 자, 그러면 54번. 자, 기사 스타일로 나온 문제죠? 하나만 묻는 게 아니고 페이징과 세그멘테이션 기법. 자, 보조기억 장치. 그죠? 주기억 장치와 보조기억 장치의 관리 기법. 그 사이에 자, 페이징으로 할 거냐? 세그멘테이션으로 보조기억 장치를 운영할 거냐? 얘기하는 거예요. 페이지 단위. 페이징 기법의 단위를 페이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세그멘테이션 기법의 단위를 세그먼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네. 페이지. 단위로 쪼개고 얘는 세그먼트 단위로 쪼개요. 얘는 물리적으로 고정된 크기고요. 얘는 논리적인 단위여서 가변적이에요. 그렇죠? 네. 관련 있는 것들끼리 묶어요. 그래서 고정 일정치 않아요.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설명. 가상기억 장치예요. 보조기억 장치 중에서도 가상 메모리 운영 방법이에요. 구형 기법, 페이징 기법에서는 주소 변환을 위한 페이지 맵 테이블, 페이지 매핑 테이블을 필요하다. 그렇죠? 네, 보조기억 장치를 쪼개서 주기억 장치로 데려가야 되거든요. 내용을. 자, 페이지 크기로 일정하게 나누어진 주기억 장치의 단위를 페이지 프레임이라고 얘기한다. 페이지는 보조기억 장치의 단위 이름이고요. 얘는 주기억 장치의 그러한 크기와 동일한 걸 페이지 프레임 또는 그냥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페이징 기법에서는 하나의 작업을 다양한 크기의 논리적인 단위로, 논리적인 게 뭐예요? 자, 아니죠. 물리적인 단위. 고정 크기. 하나의 작업을 다양한 크기가 아니고 동일한 크기로. 그렇죠? 예. 만약에 이걸 고친다 그러면 이건 세그멘테이션 기법에 대한 설명인 거죠. 세그멘테이션 기법을 이용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기억 공간을 절약하기 위함이다. 그 내부 단편 아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요. 자, 그래서 54번 설명이 좀 길었지만 4번은 페이징이 아니고 뭐예요? 세그멘테이션 기법입니다. 자, 그럼 55번 최근 들어서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파일 디스크립터 문제. 파일 디스크립터 하면 파일 서술자, 기술자, 파일과 관련된 정보. 그래서 파일 기술자, 서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FCS. FCB. 그렇죠? 자, 파일 관리를 위한 파일 제어 블록을 얘기합니다. 파일과 관련된 정보. 시스템에 따라 다른 구조 가질 수 있고요.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돼 있다가 그 보조기억 장치에 있는 내용이 주기억 장치로 오면 그때 그렇죠? 파일이 딱 열리면서 FCB 블록도 가지고 옵니다.
사용자의 직접적인 참조는 불가능하죠. 직접이 문제예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봅시다. 파일 디스크립터의 내용은 이런 내용들, 파일과 관련된 정보, 그죠? 파일 제어 블럭에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간다. 뭐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거나 파일 디스크립터의 내용이 아닌 것은 맨날 이게 나와요. 최종 수정일. 수정은 최초가 아니고 마지막 수정일을 얘기를 해요. 이게 맨날 틀린 답으로 나오니까 알고 계세요. 자, 56번. 자, 제가 F12 했죠? 자, 그럼 이번엔 뭐예요? 프로세스와 관련된 정보, P12 블록. 그죠? 네, P12 블록이 갖고 있으며 블록을 갖고 있대요. 말 잘 읽어야죠?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이에요. 프로세스와 관련된 정보. 그렇죠? 네, 이거 너무 쉬운데 문제? 네. 현재 실행 중이거나 곧 실행 가능하면 CPU를 할당받을 수 있는 준비 단계에 있는 상황, 프로그램. 그러니까 그냥 프로그램이 아니고 실행 중인 프로그램. 그냥 프로그램 아니에요. 걔는 멈춰있는 코드고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프로세스라고 얘기합니다. 시험 문제는 자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비동기적 행위를 일으키는 주체라는 표현으로 많이 나와요. 지금 뭐 P12 블록, 그렇죠? 네. P12 블록 프로세스가 생성되면 얘가 각각의 프로세스마다 생성이 됩니다. 그렇죠? 네. 부모든 자식이든 각각, 그렇죠? 네. 57번 자 유닉스 문제 2005년 1회에 세 번째 나왔네요. 자, 이 문제, 아이고, 이 문제는요, 솔직히 얘기하면 연도수가 정말 이 문제 똑같이 해가지고 나왔던 연도가 5년 내에 있었어요. 그쵸? 네. 유닉스 명령어 정도가 시험 문제 나와요. 쉘이 나오거나, 그쵸? 네. 커널이 나오거나, 전반적인 유닉스 운영체제의 설명과 명령어가 나와요. 자, 그 중에서 유닉스 하나 나오면 서운할까봐 두 개나 냈어. 자주 나오다 보니까. 파일의 내용을 화면에 표시. 그쵸? 파일 더블 클릭하면 우리는 열려서 내용을 볼 수 있죠? 근데 얘네들은 CAT 쳐야지 나와요. 그쵸? 그 다음에 파일 소유자를 변경해요. 파일 누가 만들었냐 이거죠. 이거 누구 것 아니냐? 이걸 누가 하냐 해서 걔 소유자를 변경한대요. change owner. 그래서 2번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57번 순서대로 두 개를 같이 묶고 있습니다. 자, 58번 문제입니다. 자, 58번 문제는 4개의 페이지 나와 있고요. 이 4개의 페이지에 대해서 뭐요?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 나와 있습니다. 자,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 중에서도 피포 알고리즘이에요. 자, 페이지 교체라고 하는 건 누구를 내쫓을까의 문제에 있어서 먼저 들어온 사람을 먼저 내보내라. 즉, 먼저 들어온 페이지, 메모리에 먼저 들어온 걸 먼저 내보내라. 자, 4개의 페이지가 중요한 거죠. 자, 여기서 말하면 4개의 페이지를 수용할 수 있는 주격장치, 4개의 페이지 프레임이 있는 거고요. 초기에 모두 비어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다음과 같은 참조가 일어난다. 얘 뭐예요? CPU가 요청하는 페이지. CPU가 이게 있어야지 처리한대요. 그래서 얘가 주기억장치에 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순서 어디서 많이 보는 순서거든요. 자, 그리고 피포 방식으로 교체하겠고 페이지 결함. 여러분 제가 기출문제에 최근 보라는 게 이거예요. 자, 예전에는 페이지 결함보다는 부재 또는 영어로 많이 나왔는데 결함이라고 나와 있네요. 페이지가 없어 메모리 갔는데 그 얘기 하는 겁니다. 발생 횟수는. 자, 여러분 시험장에 가시면 시험지 하단 여기 빈 영역에다가 직접 하시면 되고요. 저는 너무 좁아서 옆에다 그릴게요. 자, 그러면 요청 페이지가 있습니다. CPU가 요청하는 페이지 번호. 11개인 것 같은데요. 순서대로 맞는지 한번 봐볼게요. 1, 2, 3, 1, 2, 4, 5. 1, 2, 3, 4. 여러분도 해보세요.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것 같네요. 이 정도로 많지 않았는데. 2, 4, 6, 8, 11입니다. 여러분은 시험지 밑에다 하시면 되고 답답하면 뭐 빈 공간에 하시면 되죠. 자, CPU가 요청을 해요. CPU는 어디에 접근하냐면 메모리에 접근해요, 여러분. 자, 메모리가 4조각이 나 있대요. 이게 메모리예요, 메모리. 메모리의 지금 크기가 하나, 둘, 셋, 4개. 이게 페이지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런 요청 페이지가 미리
페이징 시스템에서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없나 봐요. 그죠? 예. 자, 일단 비어 있대요. CPU는 요청을 하고 있는데. 자, 진행하겠습니다. 자, 아무것도 없는데 CPU가 1번 다 있어야 되는데 라고 합니다. 없죠? 자, 이걸 페이지 부재라고 해요. 페이지 폴트 한번. 자, 없어요. 그럼 어떻게? 가만히 있나? 아니죠. 데리고 와야 되죠. 그래서 1번을 메모리에 데리고 와요. 됐죠? 자, 그러면 나 지금 1번 있는데 2번이 있어야지 처리한대요. 그럼 뭐예요? 나 지금은 페이지가 없어. 폴트. 그러면 2번을 데리고 옵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부르셔야 돼요. 1번, 2번 있는데 3번 있어야 처리한대요. 3번 또 페이지 부재예요. 페이지 폴트. 부재. 자, 3번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1번, 2번, 3번 있는 상황에서 1번 있으니까 또 쓰면 되죠. 페이지 부재 아니에요. 1번, 2번, 3번 있는데 2번 있죠? 자, 1번, 2번, 3번 있는데 4번 써야 된대요. 그럼 뭐요? 페이지 부재구나 체크하고 4번을 데리고 와서 채워놓고 CPU가 이용하게 되겠죠. 자, 1번, 2번, 3번, 4번 있는데 5번 있어야 처리한대요. 그럼 뭐예요? 페이지 부재죠. 그럼 어떻게 5번 데리고 와야 되죠. 문제는 꽉 차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그때 페이지 교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저 4개 중에 누구를 내쫓아야지 5번 데리고 올 수 있겠죠? 그럴 때 누구를 내쫓지? 이게 페이지 교체예요. What? 교체할 페이지는 무엇인가? 자, 뭔가 일관성 있는 규칙, 알고리즘을 적용해야 되죠? 자, 그래서 페이지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페이지 교체를 방법적으로 나는 이번에는 피포를 통해서 하겠다 이거예요. 피포. First come, first out. 뭡니까? 메모리에 먼저 들어온 페이지를 먼저 내쫓겠대요. 자, 1, 2, 3, 4 중에 누가 제일 먼저 들어왔어요? 1번. 너 내쫓고 5번 여기다 딱 데리고 와서 써요. CPU가 써요. 자, 그러면 현재 5, 2, 3, 4가 있죠. 아이고, 방금 내쫓았는데 1번 써야 된대요. 어때요? 페이지에는 없잖아. 그걸 페이지 폴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쵸? 바보 같은 일이죠. 실무에서는 이렇게 쓰지는 않지만 이런 알고리즘 비효율적인 거 쓰지는 않지만 가장 기본적인 알고리즘이에요. 자, 1번 데리고 와야죠. 없으니까. 그러니까 누구 내쫓아? 5, 2, 3, 4 중에 먼저 들어온 2번 내쫓고 여기에 1. 됐죠? 자, 천천히 5, 1, 3, 4가 있는데 2번 있어야 된대요. 그럼 어떻게? 누구 내쫓아야죠? 일단 페이지는 폴트 없고 페이지 교체 전략 들어갑니다. 누구? 3번 내쫓고 2번 데리고 와요. 자, 그러면 5, 1, 2, 4예요. 3번 없잖아. 페이지 폴트고요. 페이지 교체 또 합니다. 자, 누굴 내쫓아요? 4번. 자, 그럼 마지막이네. 자, 5, 1, 2, 3인데 4번이 없네요. 페이지 폴트. 뭐 한다고요? 페이지 교체 전략 피포로. 자, 누가 제일 먼저 들어왔어요? 5번이 이것 중에 4. 자, 그래서 어떻게? 마지막에 페이지는 4, 1, 2, 3이 담겨 있고 문제는 뭐예요? 페이지 폴트의 발생 횟수 몇 회인가? 자, 뭘 세요, 여러분? 노란색으로 적은 이 페이지 폴트의 횟수세입니다. 1, 2, 3, 4, 5, 6, 7, 8, 9. 9 맞습니까? 9회. 자, 시험 문제 매회 나오고 좀 귀찮지만 무조건 나오는데 왜 연습 안 해가요? 꼭 연습하시고 가서 맞으세요. 자, 그러면 시험 문제는 페이지 교체가 몇 번 일어났냐 이걸 안 물어요. 물어봤던 적이 없어요. 이거 물으면 흥미진진할 텐데. 그죠? 근데 갑자기 난이도를 높이지 않는 이상 물어보지 않을 겁니다. 자, 59번. 자, 2013년도에 매번 나오기 시작하더니 4회차에도 2014년도에도 나오고 2005년도에도 어김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분산 운영체제 쪽에서 문제인데요. 59번. 프로세서, CPU. 그죠? 프로세서. 처리기가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는데 상호 연결 구조 중 하이퍼 큐브 입체. 그죠? 입체 구조예요. 그래서 CPU가 3개의 연결점을 갖는데요. 하나의 CPU가 하나, 둘, 3개로 연결점을 가질 경우 CPU는 도대체 몇 개가 그죠? 있을 수 있냐. 그래서 하이퍼 큐브를 구성하는가예요. 자, 그래서 2의 n승. 그죠? 네.
근데 2의 n승의 이 n이 뭐예요? CPU의 자, 각 CPU의 3개의 연결점의 수예요. 얘가 연결점의 수. 2의 3승은 뭐? 8. 매번 나오는 문제라 그냥 문제만 봐도 8이라고 찍으시는 분들 계실 정도. 자, 그러면 60번. 자, 이 문제가 되게 재밌는 문제예요. 연도 분석 제가 안 해드린다 그랬는데 여기다가 적은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제발 시험 직전 기출 문제를 보세요. 1999년도 거 보지 마시고 그쵸? 예. 너무 오래전 거 보지 마시라는 거. 95년도에 나왔으면 어쩔 거예요. 그쵸? 2005년도에 나왔어도 별 의미 없다는 거죠. 최근 기출. 자, 2014년도 3회에 이 문제가 하나, 둘, 셋, 네 개 여러 가지 특징으로 디렉토리 구조를 물었어요. 뭐 최근 들어서 이걸 뭐 돌아가면서 묻고 있죠. 예전에는 1, 2단계 많이 물었는데 지금은 비순환 그래프 디렉토리 많이 묻고 있어요. 또는 순환. 자, 근데 자, 답은 뭐 1번이니까 미리 얘기를 드릴게요. 자, 여러 사용자들이 공유하고자 하는 파일들을 하나의 디렉토리. 여러분 디렉토리가 뭐예요? 폴더. 파일 시스템 내에서는 얘를 디렉토리라고 해요. 또는 일부의 서브트리에 저장해 놓고 목적은 이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이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장 효율적인 건 그래프 디렉토리 구조. 즉 순환이 아니고 비순환. 이걸 얘기하는 건데 이 디렉토리 구조 가장 효율적인 거. 다른 것도 가능하지만 가장 효율적인 건 얘예요. 자, 그럼 60번의 답은 1번이에요. 2014년도 3회차 문제 보신 분들은 이거 그냥 답이 금방 딱 1번이구나 하고 풀고 나오셨어요. 자, 비순환 디렉토리 구조가 이렇게 2014년도 3회차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은 어떤 구조에 대한 설명인가 해서 미리 공부를 시켜드린 거죠. 부디렉토리의 공동 이용이 가능하다. 여기서 얘기하는 여러 사용자를 얘기해요. 그렇죠? 예. 디스크 공간 절약할 수 있고요. 하나의 파일이 다른 디렉토리 여러 개의 경우에 이름을 갖기 때문에 비순환 구조로 일부 서브트리에 저장해 놓고 접근할 수 있어요. 공유하고 있는 파일 제거 시 떨어진 포인터, 댕글리 포인터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여기서의 지금 장점을 언급할 때 여러 사용자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비순환 그래프. 그죠? 얘는 계층적 1단계, 2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여러 단계. 이게 틀이에요. 자, 그러면 60번 해서 운영체제 문제 여기까지 해설 마쳐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